여러분 삶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달리면서 듣는 러닝 라디오 러너스하이입니다. 대한민국 러닝 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저도 체감하는 것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원에서 달리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요. 요즘엔 달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좋은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듦과 동시에 다른 운동들처럼 또 언젠가는 거품이 꺼지지 않을까 괜스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달리기라는 운동이 갖는 매력 중에 하나가 모두가 같은 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이나 다이어트와 같은 신체적인 관리의 목적으로, 누군가는 한계를 시험하고 그 한계에 도전하는 자기 개발의 목적으로, 누군가는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과 세상을 알아가는 수양의 목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기록이나 자기 관리보다도 하루 중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불편함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세상을 좀 더 충실하고 완만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이나 가까운 나라 일본처럼 러닝의 역사가 깊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인 붐의 성격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목적의식 없이 남을 단순히 모방하려는 데 그치거나 보여주는 데 급급해 달리기의 참된 가치나 진면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까 하는 우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어쨌든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운동 그 이상의 효과나 가치가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그랬듯 저 러너스하이가 달리기의 심리적, 정서적, 영적 가치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러닝을 통해 삶을 바꾸고 러닝이 삶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 독립서점의 선구자이자 수필가인 마스우라 야타로의 이야기입니다. 마스우라 야타로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편집장, 수필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며 일본 독립서점 문화를 이끈 선구자입니다. 고등학교 중퇴 후 건너간 미국에서 서점 문화에 감명을 받아 트럭을 이용한 이동 서점을 시작으로 2002년 도쿄 나카메구로에 카오북스라는 독립서점을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에세이, 자기개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섬세한 시선과 실용적인 조언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기 있는 작가이자 편집장인 그는 왜 40대라는 늦은 나이에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달리기는 어떻게 그의 삶에 영향을 주고 또 삶의 일부가 되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러닝 시작하겠습니다. 저자가 잡지, 생활의 수첩 편집장으로 일한 지 3년쯤 지났을 무렵 잡지 편집을 해본 경험이 없었던 터라 생전 처음 맞닥뜨리는 일들과 씨름하며 매일을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성과도 나오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간관계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제가 꼬여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시의 잡지사는 마스우라에게 지금껏 시도해본 적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성과를 올리길 바라고 있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기대감만큼 책임감도 커지고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방법을 시도하다 보니 그로 인한 압박감이 엄청났습니다. 사원 30여 명의 생계가 마스우라의 어깨에 달려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언제까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버티고 있어야 하는 걸까? 그는 점점 두려움에 나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치다 못해 심신이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에 균열이 생겨났고 그 첫 번째 징조로 수면장애가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 골아떨어졌지만 그마저도 1시간이면 잠이 깨서 그 후로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편집장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책과 잡지에 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자리기에 휴가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충분히 자고 쉬어도 모자랄 판에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그에게 찾아온 또 한 번의 위기, 대상포진.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진짜 고통스러운 병이잖아요. 고통의 강도가 너무 높아 통증의 왕이라고도 불리고 분만통이나 수술 통증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알려져 있죠. 새로운 업무 방식에 대한 압박감, 편집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피로와 걱정과 고민으로 인한 수면장애, 게다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대상포진까지 모든 상황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심각함을 느낀 마스우라는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처방받은 약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는
왠지 이런 약 따위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한번 달려볼까? 그의 나이 43살의 겨울이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직감적으로 느낀 후 그렇게 달리기는 충동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300m 달렸을 뿐인데 힘이 들어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숨 돌리고 다시 달렸는데 이번에는 또 숨이 차서 금방 멈추고 말았습니다. 나름 운동도 좋아하고 43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지만 체력도 형편없는 데다 당연히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달리기가 생각처럼 되지 않자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기분만큼은 상쾌하고 개운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달려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달렸을 때 이런 경험들 다 있지 않나요? 특히 운동 꽤나 한다는 남자들. 네, 저도 그랬습니다. 달리기 뭐 그까짓 거 평소에도 버스 안 놓치려고 회사나 학교 지각하지 않으려고 주구장창 뛰어왔는데 그거 뭐 어렵겠어? 하는 생각으로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뛰었는데 이거 웬걸?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옆구리는 쿡쿡 쑤셔오고 몸은 너무나도 무겁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는 자괴감이 몰려오죠. 그래도 처음 조금은 긴 거리를 뛰고 오는 느끼는 그 상쾌함과 해방감, 그 느낌이 우리를 러너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스우라 역시 예상치 못한 자신의 저질 체력과 신체적인 능력에 당황도 했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30분 동안 3km 될까 말까 하는 거리를 달렸습니다. 달리다가 숨이 가쁘면 걷고 괜찮아지면 다시 달리고를 반복했습니다. 어디 가서 달리기를 한다고 말하기도 창피한 수준이었지만 심리적인 효과만은 탁월했습니다. 평소 일 때문에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어서 진이 다 빠진 것과는 다른 식으로 시원하게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시간을 짜내 매일매일 달렸습니다. 그렇게 300m, 500m, 1km 안 쉬고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매일 달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떨 땐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몸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달리기는 그야말로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1km를 가뿐하게 뛸 수 있게 되자 이제 3km를 완주하는 목표를 세웠고 약 2개월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항상 같은 코스를 달리면서 내가 어디쯤에서 힘들어지는지를 가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지점에 이르러서도 힘들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즉, 고통이 찾아오는 지점이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며 매일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차니즘. 어느 날부턴가 운동복을 갈아입으며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한마디. 아, 귀찮아. 하지만 뭐 달리기뿐이겠어? 일상생활에서도 귀차니즘은 항상 툭 하고 파고들잖아. 귀차니즘의 공격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이고 달리기를 끝낸 뒤 기다리고 있을 기분 좋은 피로감을 되뇌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한 결과 매일 달리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면 다른 일들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조금은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끝난 뒤에 아, 개운해 라고 말하는 자신을 상상해보면 귀차니즘에 지지 않고 한 발 내디딜 수 있다. 일도 매 한 가지다. 한번 붙어보자 라며 용기를 내서 시작한 덕분에 조금 더 진행돼서 다행이라는 기분을 맛볼 수 있다면 대단히 기쁜 일이다 라고.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정말 미루기 대마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입에 귀찮아를 달고 살았었죠. 그런 제 모습이 부모님에겐 매우 게으른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꿈을 대고 게으르냐는 핀잔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내 안에 굉장히 묵직한 무언가가 날 자꾸만 주저앉히려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긴 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묵직한 무언가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시작하고 그 귀차니즘, 미루기 본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나를 막아서던 그 두려움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달리기를 통해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달리기가 가져다주는 정말 나열하기도 힘든 효과와 장점이 있지만 저에게 있어 달리기가 주는 최고의 장점은 미루기가 사라졌다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생에서 가장 지치고 위기의 순간에 충동적으로 시작한 달리기는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9년간 달린 그에게 달리기는 어떤 선물들을 주었을까요? 첫 번째, 점이 아닌 선을 그리는 과정. 꾸준히 반복되는 행동들은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반드시 어떤 성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는 보람이나 실감처럼 감각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숫자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꾸준히 한다는 건 점으로 끝내지 않고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만두면 시작도 하지 않은 백지 상태와는 다르게 자기 만족이 남을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무언가로 연결되지도 축적되지도 않습니다. 일회성 경험은 시간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달리기를 비롯한 세상 만사에는 차근차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마스우라는 말합니다. SNS와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세상엔 반짝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들이 넘쳐나고 더 빠르고 더 강렬한 자극의 홍수 속에서 묵묵히 무언가를 쌓아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댄 일이 시간과 함께 차곡차곡 쌓이면서 성과를 나타내거나 확장되는 것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점으로 끝내지 않고 선을 그리듯이 쌓아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사례들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선의 끝엔 반드시 나에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정서적이든 성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달리는 점으로 끝낼 것인가, 오랜 시간 꾸준히 달린 발자국을 이어 선을 만들 것인가는 물론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고 퀄리티도 다르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다만 책을 완성하려면, 아니 적어도 다음 페이지를 써나가려면 쓰다만 문장이 아닌 완성된 문장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온전히 혼자가 되는 시간. 달리기는 자신을 훈련시킴과 동시에 어떤 사람인지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달리는 습관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달리기는 정말 유일하게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해왔고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었죠. 작가는 어느 순간 작년의 나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과 함께 성격도 이전보다 온화해진 것 같고 달리기 전의 자신과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중 나에게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일부러 낸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늠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시간에는 정말이지 현실에서 부딪혔던 문제들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죠. 달리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서구권에서는 머리를 비우기 위해 뛰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 보면 생각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고 달리기 자체가 일종의 안식처가 되어주죠. 마스우라는 혼자가 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심리적 훈련이 되었다고 할까? 나를 천천히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당시 그는 어째서 의사가 처방해준 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밖에 나가 달려보기로 결심했을까요? 아마도 내 속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갈고 닦는 걸 통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벗어나보자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워서 달리기보다는 직접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실패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값진 보물이므로 실패가 없는 인생은 시시하기 그지없다는 자신의 신념 때문이었죠. 실패하지 않으면 원하는 자리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음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꿈꾸는 모습이 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따지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죠. 처음부터 10km, 20km를 처음부터 키로당 6분대, 5분대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스우라가 그랬듯 우리가 그랬듯 처음에는 고작 1km에도 헥헥대고 볼품없는 자세로 돌덩이 같은 무거운 다리를 겨우겨우 내디뎠지만 지금은 나름 자신만의 기록과 자신만의 자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디디면, 그러고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 고통의 기준점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자신도 놀랄 만큼 많은 거리를 뛰어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살을 빼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위해 살을 뺀다. 러너 체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달리는 사람에게 맞게 근육이 자리 잡으면서 이른바 러너 체형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등 근육과 복근이 생기고 군살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물론 달리기 자체가 체형이나 근육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달리기 위해 체중이나 식단을 조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더 잘 달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체중은 잘 달리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잖아요. 그래서 먹는 양이나 시간도 조절하게 되고 저녁에 술자리를 피하게 된다거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가 수단이 되기보다 좋은 달리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 환경이나 습관, 몸의 상태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건네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절대 무리하지 마라. 러닝 관련 영상들을 보다 보면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며 공중파 예능 등에서 일반인 연예인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달리는 모습과 달리기에 대한 열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춰지는 모습만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듭니다. 5002니, 5302니, 서브4니, 서브3니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내가 가진 기록은 괜시리 초라해 보이고 나도 얼른 저 정도 속도, 저 정도 거리를 달려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되죠. 내 현재 몸 상태나 수준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달리다 보면 자연히 얻게 되는 건 부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달리고 싶은데 달릴 수 없는 그 상황이야말로 러너에게 가장 안타깝고 슬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달릴 때 마음 먹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자. 나의 목표는 체중 감량도, 속도도, 거리도 아니다. 그저 평생 달리는 것이다. 마스우라도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자 역시 어느 정도 폼이 올라왔다고 느꼈을 때 흡족한 나머지 무리해서 달리게 됐고 그로 인해 2번의 부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상을 당했는지 자기 자신을 응시하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 무리했고 잘못된 자세로 달렸고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나름의 원인을 찾아냈고 그것들을 개선시킨 결과 현재 즐겁고 아름다운 자신만의 달리기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자세. 우리는 보통 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리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간이라고 말합니다. 체간이란 척추동물의 몸 가운데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머리부터 허벅지 위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면 손발은 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몸을 지탱하고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게끔 균형을 유지하고 용수철처럼 휘어지면서 움직임을 전달하고 떠받치는 것은 줄기에 해당하는 몸통 근육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근과 등 근육이 중심이라는 거죠. 달리는 사람의 발이 지면에 착지하는 순간에는 몸무게의 3배나 되는 충격을 받는데 이 충격을 무릎과 허리가 다 흡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달릴 때는 다리로만이 아니라 온몸을 사용하면서 달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복근과 등 근육이 생기면 효율적이고도 올바른 자세로 달리게 되어 발과 허리에 불필요한 부담이 쏠리지 않는다고 하죠. 체간을 단련함으로써 신체 각 부위가 균형 있게 움직여서 힘이 잘 전달되고 골격과 내장도 제자리를 찾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체간이 잘 단련되지 않은 사람은 바람 빠진 공같이 잘 튀어오르지 않고 반대로 잘 단련된 사람은 살짝만 튀겨도 잘 튀어오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달리기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자세로 달리느냐가 관건이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간을 단련하는 것이 매우 좋다. 그리고 그 외에 마스우라는 나에게 맞는 달리기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나에게 맞는 자세, 나에게 맞는 신발, 나에게 맞는 스트레칭, 나에게 맞는 거리와 속도를 찾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남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좋은 러너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가 마스우라의 삶에 던진 메시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들 때문에 달리기가 그의 삶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모르던 나를 만나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 동안 멋스러운 것 혹은 나에게 감동을 주는 대상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느냐가 배움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훌륭하다고 느끼는 대상을 보며 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에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지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애초에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걷는 사람은 눈앞에 멋진 광경이 펼쳐져 있어도 놓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아직 발전 가능성이 있고 여태 모르고 지냈던 편안함과 행복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사소한 발견을 수용하는 게 좋다고 마스우라는 조언합니다.
현재 내 모습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는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윤활유죠. 또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변화하고 싶다. 아직 본 적 없는 나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넘쳐나는 것을 어쩌란 말인가. 두 번째, 나만의 리트머스 시험지. 달리기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달리기는 이제 자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건강은 물론이고 심리, 인간관계, 업무 성과 등을 포함한 모든 상태가 눈에 보입니다. 위화감이 들면서 무언가가 마음에 걸리는 순간에도 원인은 반드시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거듭하지 않는 한 자신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52살이지만 아직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될 날을 기대한다 라고요. 세 번째, 나만의 달리기. 마스우라의 하루하루는 그가 지닌 잠재력을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도록 루틴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을 시작해 저녁 6시만 되어도 기운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아침형 인간이죠. 책상에서 하는 업무는 되도록 아침 나절에 끝내려고 하고 오후에는 사람을 만나거나 외출을 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달리기는 아침이나 저녁 중에 선택해서 하는데 겨울에는 저녁에, 봄에는 아침에 하는 식으로 계절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 속에 달리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에서 얻은 갖가지 깨달음이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죠. 계속 달렸기에 깨닫고 배우고 느끼면서 이제껏 자신에게 없던 것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3년간 꾸준히 달린 결과 달리기는 그의 삶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었고 자신만의 달리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프리랜서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일상의 루틴을 선택했습니다. 계획적이고 규칙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생활 속에 달리기라는 습관 하나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점에 비해 그리 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네 번째, 달리기가 없다면 지금의 나도 없다. 그에게 있어 달리기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는 도전이라고 대답하고 싶다고 합니다. 도전이란 자신을 바꾸려는 의지이고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실패를 하고 패배감을 맛보기도 하지만 재도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그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하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외모에 사람들이 놀라 비결을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발적으로 계속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는 그 사람을 향한 주위의 평가, 즉 신뢰와 신용으로 이어진다.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고 늘 위험 요소만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 실패를 겁내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잇따라 찾아온다 라고 말합니다. 달리기는 정말 많은 것을 그에게 가르쳐줬고 많은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달리기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을 하죠. 일에 대한 압박을 견뎌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달리기는 충분히 그에게 남는 장사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위기의 순간, 그는 달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우연히 선택한 달리기는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 그리고 귀차니즘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그 과정들을 통해 점점 자신만의 러닝과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리기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아름다움은 주행거리나 기록과는 무관합니다. 어떤 특정한 자세나 멋진 몸매나 비싼 러닝화도 아닙니다. 고민과 도전과 실패와 좌절과 경험과 연습과 변화와 성장이 시간의 축적과 만나 각자만의 고유한 러닝으로 굳어지고 그것이 바로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1년의 과정을 거친 달리기는 10인 10세기여도 한결같이 아름답습니다. 9년간 자신만의 길을 달려온 마스우라는 결국 언제까지나 아름답게 달리고 싶다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감동을 자아낸다. 나는 그 아름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알아가고 싶다. 달리기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름다움은 내재하고 있다. 어쩌면 나는 내 삶 속에 숨어있는 사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러너들 각자의 모든 러닝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러너들 각자의 모든 삶 역시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주는 혹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압박감, 책임감, 좌절감, 우울감 등의 무게는 실로 어마어마하죠. 그렇다 보니 현대인들은 나름의 도피처 하나씩은 만들어 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처가 사실은
도피처가 아닌 경우가 많죠. 음주, 과식, 잘못된 식사, 미디어 시청 등 현실로부터 도망쳐 왔다고 느끼지만 사실 거기엔 더 무서운 포식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뻔하게도 삶은 안 좋은 결과를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달리기만큼 좋은 도피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달릴 때 정말 아무 생각도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죠. 저는 그럴 때면 정말 비현실적이라고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지? 같은 세상에 있지만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짜증이 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가 차오르거나 억울하거나 할 때면 달리기를 떠올립니다. 그래, 어차피 난 달리면 되니까 라는 생각과 함께 놀랍게도 그 감정이 사그라듭니다. 뭔가 믿는 구석, 비빌 언덕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달리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고 걱정이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몸 안에 피, 산소, 호르몬 등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고 달리고 와서는 상쾌함과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고 정확히는 몰라도 건강에도 무진장 도움이 되고 달리는 것이 쌓여 내 안에 훈장처럼 남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라도 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이 달리기가 내 옆에 있다는 생각이 저를 정말 뿌듯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저에게 가장 비현실적이고 가장 든든한 도피처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리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조금은 압박감이 드는 달리기를 하셨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아름다운 달리기를 찾아 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좋은 러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